오신 만큼 저희가 알짜배기 정보들, 또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진학해서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설명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의 구성은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진선여고를 먼저 안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혜주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은광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한영원 영어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번 예비고1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받고 계신 프린트에서 이렇게 한 장 넘겨주시면 먼저 진선여고 예비고1 설명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목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진선여고 내신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의 뭐 총 지문의 개수 또는 뭐 문항별, 유형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또 유형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어떤 유형을 제일 어려워하고 진선여고가 또 특색으로 가지고 있는 유형들이 어떤 것인지들에 대해서 1번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 목차에서는 저희가 진선여고 시그니처 문항을 좀 담아봤습니다. 학교별로 자신들이 좀 밀고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복이나 좀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학교 내신이 조금 더 좀 잘 좋은 성적을 이끌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가져왔고 이번 목차에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진선여고 내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안내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진선여고를 추천드리고 싶은 학생 성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선여고 시험 범위와 지문 총 개수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들 지금 우리 중등부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현재 시험 범위는 각 학교별 출판사에서 보통 단원 2개가 영어 시험 범위로 선정이 되고 있어요. 뭐 보통 순서대로 나가는 학교도 있고 조금 약간 다르게 나가는 구성으로 나가는 학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단원이 일반적이고, 그러면 2단원에 해당하는 지문들과 한 단원당 이제 문법 패턴이 2개씩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지문 2개 그리고 문법 패턴 4개를 다루면 그 해에 뭐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고등부를 시작을 하면서 진선여고를 먼저 안내 드릴 때는 교과서가 일단 3과가 들어가요. 물론 당연하죠. 중등부보다 지문이 길어질 거예요. 그렇게 3과가 들어가고 각각에 맞는 또 문법의 패턴도 2개씩 있어요. 그럼 총 문법 패턴은 6개가 되겠고요. 부교재 지문 개수는 총 60개, 4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60개라고 제가 써두었는데요. 일단 부교재를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올림푸스랑 리딩마스터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진선여고가 부교재가 좀 매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사실 시험 범위도 타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첫 주에 미리 좀 선생님들께서 공지해 주시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 진선여고는 그렇게 안 알려주시고요. 그냥 그 주에 수업하는 범위로 제가 빨리 아이들한테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도 사실은 뭐 큰 범위에서는 올림푸스나 리딩마스터를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명확하게 어떤 교재명을 기재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난이도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풀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사인 제가 수업 준비를 할 때에도 우리 고1 아이들이 심지어 1학기에 갓 중3 올라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이 정도 난이도의 지문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듣기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지금 중학교 친구들 공부할 때 저희 듣기 딕테이션이랑 뭐 문제 푸는 거 숙제로 어머님 부여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한명원은 거의 듣기 숙제가 항상 나가고 있는데 딕테이션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따가 뒤이어 설명드리겠지만 서답형 1번에서 5번은 반드시 듣기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듣기는 어머님들 딕테이션 교재 보시면 빈칸의 개수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man이다 그러면은 밑줄이 2개가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진선여고의 듣기는 당연히 이제 어떤 문장이 나오겠죠. 근데 그 문장에 대한 빈칸의 개수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일자, 그냥 밑줄이 쫙 그어져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관사, 뭐 형용사, 부사 알맞게 써서 온전하게 들린 문장을 잘 써내야 돼요. 근데 뭐 듣기가 워낙 잘 되고 뭐 손도 빠르고 그러면 사실 준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거의 그런 친구는 없고요. 또 손도 빨리 써야 되니까 이게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총 합쳤을 때는 지문의 총 개수가 약 150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만치 않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숙지를 해나가야 될지도 좀 차근차근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보시면 유형별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객관식과 서답형으로 나누어서 일단 분류를 좀 해봤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좀 간략하게 보시면 되세요. 일단 유형을 봤을 때 저희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준의 유형으로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유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빈칸, 추론, 또 앞에 있는 문맥, 어법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 보시면 14번하고 15번에 있는 문맥 또는 어법 유형 보이세요? 네. 혹시 펜이 있으시면 거기 별표 한 번만 해주시면 네. 그게 오른쪽에 있는 서답형에서도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진선여고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서답형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시죠? 1번에서 5번까지 듣기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듣기가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문항별 출제 경향을 말씀드릴게요. 총 객관식 22문항과 이제 서답형 주관식 포함 고문항 9문항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부교재에서 출제되는 문항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보시면 듣기가 그죠? 매 시험당 5개씩 고정적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저희 이제 부교재랑 이제 뭐 교과서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보느라 작년 기준으로 봤는데요. 봤을 때 출제 비중이 부교재가 압도적으로 90% 이상으로 많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시험 범위가 워낙 많고 또 아이들은 영어만 하는 건 아니다 보니 그럼 부교재만 좀 완벽하게 좀 파서 조금 교과서 조금 틀릴 수 있어도 교과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보시다시피 교과서가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높은 서답형이나 서술형이 교과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등급을 꼭 반드시 사수를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과서를 절대 놓칠 수가 없는 중요한 파트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그니처 문항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기 이제 일치 불일치가 장문과 결합되는 유형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어머님들 확인하시기 좀 편하시도록 일단 초록색으로 오른쪽에 있는 16번의 문항에 표시를 좀 해두었어요. 보통은 이제 장문 유형이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긴 지문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일단 독해하는데도 시간이 자체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한 숙지가 일반적으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 문제에서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다. 보통 16번을 풀 때 전체적인 시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2분에서 2분 30초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머님 보이시면 지금 보시면 A, B, C, D, E로 지금 구성된 이 문항들이 보기 문항들이 상당히 문항이 길어요. 그럼 아이들은 A, B, C, D, E만 정확히 해석해내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문장이 기니까 독해 자체가 A, B, C, D, E에서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 자체에 대한 숙제는 이미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지문 변형이 가끔 있기 때문에 덜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읽으면서도 지문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빠르게 스캐닝하는 연습도 많이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문 유형의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지문이긴 하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지문을 빠르게 스캔하고 A, B, C, D, E의 고기를 읽는 데 시간을 써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소위 말해서 이 문제에서 말리게 되면 뒤에 있는 어떤 문항들을 쭈르륵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다음으로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막 별표 쳐달라고 말씀드렸던 문맥상 또는 어법상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저희 수능에서는 어머님 그 문맥상 따로, 그러니까 문맥상 뭐 흐름에 맞지 않은 문장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법상 틀린 부분을 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뉘어서 나와요. 근데 이건 결합형이에요. 결합형이면 뭐 같이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A의 밑줄 친 이 문장을 읽으면서도 저희는 이게 문맥이 틀렸을지 어법이 틀렸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의 멀티적인 개념으로 문장을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A, B, C, D, E부터 지금 끝에 H까지 있는데 보기도 참 많아요. 이걸 다 보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변형이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변형이 없으면 할만할 것 같아요. 변형이 없으면. 왜냐면 지문 많이 봤고 노출 많이 됐고 그럼 내가 봤던 문장이니까 이거 어법상 문맥상 맞을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변형을 또 해요. 근데 그 변형을 했다고 그게 틀린 문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변형을 해요. 그래서 변형이 되었으나 이 문장이 문맥상, 어법상 옳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항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적어도 그 지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이죠. 그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문제 풀이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서답형을 보실 텐데요. 이제 체감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아져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문맥상 또는 어법상 문제가 지금 나의 새끼 문제 중에 각각 가의 문제에 자리하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네, 이게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 문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문장의 배열, 또 내용 요약, 이 결합된 어떤 서답형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나의 문항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아직 조금 많이 어려워해요. 보통 중등부에서 아이들이 내신을 보고 왔다. 선생님 이번에 서술형 어려웠어요. 진짜 저 서술형 다 틀렸어요. 거의 7점짜리, 8점짜리인데 부분 점수 안 주신대요. 막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아이들이 문장을 좀 장문해야 하거나 아니면 뭐 시제, 뭐 이런 태를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들의 중등학생들 대비가 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합령원 학원에서는 이번에 예비고일 프로그램에 나 유형과 같은 서술형, 명작, 배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뒤이어서 이따가 예비고일 프로그램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필요, 역량과 그에 따른 필성 전략 설명드릴게요. 먼저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문이 워낙 길고 또 한정된 시간 50분 안에 문제를 풀려다 보면 아이들은 당연히 시간적인 압박감도 있고 또 긴장을 하다 보면 또 영어가 또 안 읽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 관리를 실패하고 또 많은 케이스에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뒤를 못 풀었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준비한 문제도 뒤에 있는데 많이 못 풀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많이 숙지를 해야 되고 암기하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제가 설명을 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설명을 듣고 와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관계잖아요. 이제 당연히 주입식의 방식이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들었다라고 하고 이제 공부는 됐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본인한테 단어는 아무것도 필기되어 있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원래 원문 스크립트를 주고 나서 해석을 해봐. 그럼 아이들 못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 저 이 내용 문줄은 아는데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할 때 제가 이제 미리 예를 들어 지난주에 수업한 부분을 그 다음 주에 한 명씩 발표시켜서 다 해석을 시켜봐요. 근데 그때도 스크립트를 그냥 줘서 아무것도 정보 없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시험 시간은 독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독해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거. 나 이 지문 알지. 이 지문 주제문도 알지. 이 지문에서 원래 어떤 문항이었던 것도 알지. 이 지문 몇 강에 몇 번이었던 것도 알지. 이런 느낌으로 이미 알고 있는 지문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훈련을 좀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문항들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유형에 따라서는 이 문제는 진선이 보통은 요약으로 만들던데 이 문제는 문맥상 또는 어법상으로 바꾸기 좋은데 장문의 경우에는 이거 내용이 불일치로 되게 좋겠다 라고 약간의 또 예상이 가능한 방향이 있는 반면 덜어의 문제는 좀 예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자체를 좀 다양하게 좀 계속 바꿔서 출제를 해서 아이들에게 변형 문제를 익숙하게 해보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지문으로 객관식 풀고 주관식 풀고 서술형 풀고 또 요약 장문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한 지문당 총 최소 4번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지문에 대한 익숙도도 올라가고 또 본인들도 약간 자신감도 붙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깁니다. 어법은요 저희 시즌 1에서 합령원 예비고일 프로그램에서 준비된 시즌 1의 어법 기출 교재로 조금 아이들이 더 세부적으로 학습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서술형에서도 시즌 2에 각 학교 시그니처 문항, 우리 진서는 문맥 또는 어법상, 예를 들어 은광여고는 어떤 문항, 경기여고는 어떤 문항 이런 식으로 각 학교에서 밀고 있는 문항들을 중등 단계에서 고입 들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학습해서 올려보낼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아이들 처음 보고 오니까 많이 좀 사기가 저하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렵기도 했고 또 이제 이게 고등학교 시험이구나 약간 이런 막막함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선여고 출신의 이제 소위 이제 스카이 명문학교를 간 선배를 일부러 그 중간고사 후에 약간 쇼빙을 했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해서 앞으로 나와서 이제 아이들한테 왜 진선 내신이 중요한지, 또 진선 내신 했을 때 우리가 좋은 건 뭔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조언을 해주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조금 그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제 본인들 선배고 또 좋은 결과를 이뤄낸 선배가 말해주니까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귀여웠던 게 그 다음 주에 올 때 숙제를 거의 다 해오고 그리고 뭐 이제 클리닉도 보통 늦거나 아니면 와도 좀 이렇게 피곤하니까 좀 졸거나 약간 뺀질대거나 이러는 게 있는데 뭔가 좀 군기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선배의 힘이 무섭구나 라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 눈치를 봐요. 얘네가 좀 동기가 떨어졌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그때그때 맞는 나름의 솔루션을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밀착 케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타 학원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소규모로 아이들 고등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고 강사가 수업을 하고 자료를 제공을 하나 자료를 얼마나 아이가 뭐 제대로 풀어오는지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밀착 케어를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오늘 숙제를 못했어요. 뭐 한 3분의 1을 못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그 다음 주 클리닉에 왔을 때 3분의 1 무조건 완성하게 하고요. 이 아이는 단어가 약해요. 그럼 단어 보완. 만약에 듣기를 계속 이 아이가 스크립트를 맨날 틀려요. 그럼 듣기 보완. 그래서 학생별로 개개인별로 맞춤 유도가 좀 가능하다라는 게 정말로 무시 못할 장점이에요. 실제로 제 진선여고 학생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대형 학원에서 물론 수업 너무 좋았죠. 자료 너무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것도 많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였냐면 제가 안 들어요. 제가 숙제를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수업을 들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본인이 자꾸 이렇게 루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받고 싶어서 왔다. 이런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관리는 한영훈이 워낙에 탁월한 저희 장점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얼마든지 잘 이끌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 학생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요 조금 크게 잡았어요. 그냥 영어, 수학, 암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님들 영어를 정말 잘하면 좋아요. 그냥 원래 잘하면. 근데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진성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요. 지난번에 수학이 조금 쉽게 나왔나 봐요. 학생들이 좀 1학년 학생들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무실 가서 이번에 난이도 좀 낮다. 변별력이 높아져야 될 것 같다. 라고도 했대요. 정말로. 그래서 진선이 진짜 수학까지 잘해야 돼? 약간 이런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암기를 써봤어요. 근데 암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용 숙지, 우리가 막 반복하고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맞으나 추가적으로 또 이번에 1학년은 통사라고 하는 그 과목이 완전 헬이었대요. 1등급 컷이 65점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어머님들 말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암기 잘하면 유리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암기가 조금 덜 된다. 그러면 암기 연습을 하면 됩니다. 네, 뭐 포기하지 마시고요. 암기 연습해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할 때까지 올려보내면 되는 거라 이 세 가지 항목이 좀 우리 아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선여고에 적합한 학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